H선후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먼저 하는데요. 사각턱 사이 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고 여자가 95mm니까 사각턱이 많이 작다, 폭이 좁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4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고 환자분의 광대는 남자 평균보다 한 7, 8mm 정도 넓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57mm 정도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여기도 한 9mm가량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는 두상과 광대가 많이 넓고 턱이 많이 작은 형태로 약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정면 얼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재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120mm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 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또 짧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약간 이런 형태의 얼굴형인데 이게 짧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이런 형태의 얼굴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를 보는데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52, 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니까 조금은 짧죠. 중안면부가 한 3mm 정도 짧고 그 다음에 하안면부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67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70mm 정도 되니까 하안면부도 꽤나 짧은 편이죠. 뭐 중안면부나 하안면부나 뭐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짧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얼굴의 길이는 짧고 광대랑 두상은 넓고 턱은 많이 작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 지금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봐요.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면 보통 남자 기준으로 귀밑각이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왼쪽은 한 1.5cm 정도밖에 없고요. 반대쪽 오른쪽은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재보면 거의 한 3cm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턱의 비대칭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또 보면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지금 한 8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무턱이라고 볼 수 있죠. 길이도 짧고 전진량도 부족한 짧은 무턱이기 때문에 뭐 내뼈를 잘라서 전진하거나 이런 수술로는 지금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코끝이 조금 낮아요. 콧대 자체의 높이는 나쁘지 않은데 코끝이 조금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코끝이 들리고 짧고 들려있는 채로 낮다 보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코를 조금 높인다면 전진량도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한 6mm, 7mm 정도면 충분하지 싶은데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에서 보면 약간 정면 쪽으로 45도에서 틀어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조금 있는 정도고요. 관자놀이가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역광대, 뒷광대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죠. 뼈 모습으로 보면은 45도 광대는 줄어들 게 여기 조금밖에 없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광대 수술할 때 목표가 눈 밑뼈랑 이 눈 아랫뼈랑 만나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데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죠. 이쪽 왼쪽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지금 요 라인에서 보면 요 정도 줄어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비대칭이 심한데 이건 두상 비대칭하고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대 수술은 조금 해줄만 하지만 뭐 45도보다는 옆뒤 광대를 줄이는 데 목표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모습에서도 보면 턱선이 없다 보니까 목하고 볼하고의 경계가 좀 무너진 느낌, 그 다음에 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턱인 느낌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환자분이 보톡스를 좀 맞으신 것 같은데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 이 볼이 더 늘어져 보이고 무턱 환자에서 사각턱 보톡스는 거의 쥐약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볼륨이 꺼지니까 오히려 광대는 더 튀어나와 보이고 볼은 더 늘어져 보이고 이쪽 목하고 볼살의 연결은 더 끊어져 보여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비대칭이거든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보시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은 맞는 편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턱끝이 이렇게 휘어요. 좀 많이 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턱은 길어지고요.
이쪽 턱은 짧아지는 느낌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삐뚤어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비대칭 부분이 꽤나 심각하게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오른쪽은 폭이 좁아지고 왼쪽은 폭이 넓어지는 이런 느낌도 보이는데, 실제 수치로도 한번 재보면 지하 중심에서 사각턱까지 재보면 오른쪽은 46mm 정도 측정되는 데 반해서 왼쪽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대략 한 53mm 정도로 한 7mm, 8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작은 양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얼굴이 느려진 느낌이 들고 이쪽이 올라간 느낌이 들면서 이쪽 볼은 더 처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 이쪽이 올라간 느낌, 이쪽이 밑으로 내려온 느낌, 이쪽 볼이 더 층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간 이렇게 층이지는 느낌이 이쪽보다는 좀 더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얼굴 비대칭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을 좀 더 잘 보려면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요.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으면 지금 잘 보시면 왼쪽의 턱 관절이 이 수평선에서 살짝 뜨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광대 있는 데서도 이렇게 수직선 그려보고 이쪽 광대에서도 수직선 그려보면 지금 광대도 이쪽 왼쪽이 훨씬 더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턱 있는 데서의 이 비대칭이 많이 심하고요. 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고, 광대도 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떨어지는 데 반해서 왼쪽은 더 옆으로 가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두상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형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있는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각하셔야 될 거는 무턱도 맞고, 그런데 턱의 이 비대칭은 좀 교정을 해주고 뭔가 재건을 하든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악 교정을 했음에도 무턱 증상이 심하다 하셨는데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턱이 아니에요. 사실 교정과 선생님이 이 정도의 비대칭이 있는 환자분이었다면 교정보다는 양악을 권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턱으로 인한 이중턱 당연한 거고요. 평상시 입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신경 쓰지 않으면 입을 벌리고 있다. 이건 모든 무턱 환자의 공통점이고요. 안면 비대칭은 설명드렸고요. 얼굴이 둥글고 목과의 경계가 없다. 턱이 작아서 그렇고요. 얼굴이 둥근 거는 짧고 좌우로 넓은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마가 옆에서 봤을 때 누워있다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이마가 좀 누워있고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마까지 튀어나와 버리면 턱 없는 게 더 과장돼 보이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무턱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대칭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비대칭을 잡기 위해서는 양악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 후에 턱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고, 무턱을 해결하면 이중턱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빠르게 일과 복귀하고 싶다, 수술한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금 계획되고 필요한 수술 자체가 꽤나 회복 기간이 긴 수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면 비대칭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무턱 수술만으로는 안 되고요. 10년 전쯤 동네 병원에서 하악외소증 교정을 하였는데 하악외소증뿐만 아니라 비대칭 때문에 이 정도는 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정이나 무턱 수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비대칭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잘생긴 얼굴이 되려면 어떤 부분 개선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양악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턱선을 만들고 무턱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광대나 코끝 정도 수술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던 중 보형물 수술로는 무턱의 근본 치료가 불가하여 턱 근육이 처져서 생기는 이중턱 증상을 개선하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무턱만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무턱 수술을 하면 이중턱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 같은 짧은 무턱은 이 증상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짧은 무턱만 있다면 보형물 수술하면 무턱도 개선되고 이중턱도 좋아져요. 하지만 지금 환자분처럼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이 비대칭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양악 수술을 먼저 고려하시고 그 후에 무턱과 턱선 만드는 거, 이중턱 해결하는 거, 광대나 코 해결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순서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자가 진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 얼굴 상태를 알고 수술 계획을 단계별로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